나는 항상 생각했다. 우리 가족은 평범하다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날 모든 게 산산조각 났다. 20년 동안 쌓아온 거짓말이 한 장의 편지로 무너진 순간. 그 편지는 내 피를 끓게 만들었고 복수의 불씨를 지폈다. 이제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왜냐하면 진실은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단지 15층에 사는 우리 집.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막 취직한 25살. 아직 세상에 대한 환상이 남아있는 나이였다. 엄마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아빠는 소파에 앉아 TV 뉴스를 보며 코를 골았다. 나는 서재로 향했다. 최근에 엄마가 청소하다가 옛날 물건이라며 상자를 치워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 오래된 사진과 편지들이 가득했다. 호기심에 하나씩 뒤적이다가 그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는 노랗게 바랜 봉투에 들어 있었다. 수신이는 김민준 씨 잡바의 이름. 발신이는 낯선 이름, 박소연. 내용은 짧았지만 그 한 문장이 내 가슴을 꿰뚫었다. 민준아, 우리 아이를 데려간 건 실수였어. 그녀는 내 딸이야. 제발 돌려줘. 날짜는 내가 태어난 지 6개월 후였다. 내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엄마 아빠가 나를 데려왔다고? 납치. 아니면 불법 입양.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지? 20년 동안 나를 키우면서 매일 은어는 우리 피부치라고 속삭이던 그 입으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뜨거운, 타오르는 분노. 그날 밤, 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엄마가 문을 두드리며 미나, 밥 먹자고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엄마를 피했다.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그 편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점심시간에 몰래 검색했다. 박소연이라는 이름으로 25년 전 실종된 아기 사건.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부유한 집안의 딸, 갓난아기와 함께 사라진 가정부. 그 아기가 나. 퇴근 후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강남의 카페로 갔다. 노트북을 펴고 더 깊이 파고들었다. 박소연은 지금도 살아있었다. 제주도의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며 홀로 지내는 50대 여성. 그녀의 인터뷰 기사, 내 딸을 찾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진 속 그녀의 눈빛이 내 눈빛과 똑같았다. 코, 입술, 그 미세한 주름까지.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다. 왜 엄마 아빠는 항상 돈에 쪼들렸을까?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특별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을까? 특별. 그건 죄책감이었어. 그들은 나를 훔쳐서 자신들의 빈곤한 삶을 채우려 했던 거야. 아빠는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 일자리를 잃었고 엄마는 가정부로 일하며 사람들을 섬겼다. 박소연의 집에서 일하던 엄마. 그날 아기와 함께 돈을 훔쳐 도망쳤을 테지. 20년 동안 그 죄를 덮으려 나를 사랑으로 포장했다. 분노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날부터 변했다. 집에 돌아와도 웃는 얼굴로 엄마, 피곤해 라고만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 그들은 나를 훔쳤듯 나는 그들의 삶을 빼앗아야 했다. 먼저 증거를 모았다. 편지를 사진으로 찍고
DNA 키트를 주문했다. 입안 점막을 긁어 샘플로 보냈다. 결과는 일주일 후 왔다. 박소연과의 유전자 일치율 99.9%. 나는 그녀의 딸이었다. 그 소식을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다. 대신 제주도로 갔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제주에 도착해 민박집을 찾았다. 작은 펜션, 바다를 마주한 곳 오문을 두드리니 50대 여성 엄마? 아니, 진짜 엄마가 나왔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너 누구? 나는 편지를 꺼내 보였다. 소연 씨, 저는 당신 딸입니다. 그녀는 울었다. 오열하며 나를 안았다. 미나. 아니, 지은아. 내 이름은 박지은이야.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25년 전, 그녀는 젊은 미혼모였다. 집안의 반대로 아이를 숨겼고 가정부인 김영잔의 덤마를 고용했다. 하지만 영자는 돈에 눈이 멀어 아기와 함께 사라졌다. 경찰 수사는 무산됐고 소연은 절망 속에 살았다. 매일 내 얼굴을 상상하며 살았어. 이제 드디어 나는 그녀를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눈물, 이 고통. 김영자와 김민준이 준 게 아니야.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제주에서 일주일 머물며 소연 이제 진짜 엄마와 유대를 쌓았다. 그녀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나를 키운 선마처럼 강박적이지 않았다. 지은아, 복수하지 마, 용서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강해질 거예요. 서울로 돌아온 나는 행동에 나섰다.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니 납치 및 불법 임양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라면 나는 웃었다. 가족. 그들은 도둑이에요. 고소장은 작성됐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 나는 더 잔인한 복수를 계획했다.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심리적 고문. 집에 돌아온 첫날, 저녁 식사 중에 편지를 테이블에 던졌다. 이게 뭐예요?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빠는 포크를 떨어뜨렸다. 미나, 그건 박소연 씨의 편지죠. 당신들이 나를 훔친 증거. 침묵이 흘렀다. 엄마가 울며 무릎 꿇었다. 미안해, 미나. 우리는 가난했어. 내가 우리 인생을 바꿔줄 줄 알았어. 아빠는 고개를 숙였다. 돈 때문에. 실수였어. 실수.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실수로 20년을 훔치셨어요. 제가 당신들 장난감이었나 봐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그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내 눈은 마르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집을 나왔다. 이제 제3이에요. 당신들 없어요. 아파트를 구하고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소연 엄마와 매일 통화하며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했다. 20년 전 실종 아기, 드디어 발견이라는 기사가 터졌다. TV 뉴스, 신문, SNS까지. 그들의 이름이 실려나갔다. 김영자, 김민준 납치범. 이웃들이 그들을 피하고 직장에서 아빠가 해고됐다. 엄마는 시장에서 물건을 던져받으며 도둑년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걸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한 달 후, 그들이 내 아파트로 찾아왔다. 문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다. 미나, 제발. 우리 잘못이야. 용서해줘. 엄마의 눈은 퉁퉁 부었고 아빠는 수염이 덥수룩했다. 너 없이 못 살아. 애나는 문을 열고 그들을 들였다. 차를 따르며 물었다. 왜 그랬어요? 진짜 이유. 아빠가 털어놨다. 소연 집에서 돈을 훔쳤어. 아기까지 데려가면 영원히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어. 부자들처럼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지. 엄마가 덧붙였다. 너를 사랑했어. 정말로. 사랑. 그 단어가 역겹게 느껴졌다. 사랑은 훔치지 않아요. 나는 고소장을 꺼내 보여줬다. 이미 법원에 제출했어요. 감옥 갈 준비하세요.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울음, 절규.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게 당신들이 준 거예요. 이제 느껴보세요. 그날 그들은 떠났다.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재판에서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5년형 감옥에서 보낼 시간 동안 나는 소연 엄마와 함께 제주로 이사했다. 새로운 이름, 박지은. 삶은 평화로웠다. 바다를 보며 산책할 때 바람이 속삭였다. 잘했어. 하지만 가끔 밤에 눈을 뜨면 생각했다. 그들의 후회는 진짜일까? 내가 준 고통이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이제 자유로웠다. 진짜 나로 살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왜 이 자유가 이렇게 무거운 걸까? 당신이라면 용서할 수 있나요? 그 편지를 발견한 후 내 삶은 두 개의 세계로 나뉘었다. 하나는 과거, 김미나로서의 삶, 다른 하나는 미래, 박지은으로서의 삶. 서울의 그 아파트는 이제 감옥처럼 느껴졌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볼 때마다 물었다. 너는 누구야? 엄마의 손길이 닿던 그 뺨, 아빠의 어깨에 기대던 그 순간들. 모든 게 거짓이었다. 회사에서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마케팅팀에 신입. 하지만 이제는 야심이 생겼다. 승진해서 독립해야 해. 동료들이 미나 너 요즘 왜 이렇게 날카로워? 라고 물었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깨달음이 왔어. 점심시간에 몰래 변호사 사이트를 뒤졌다. 불법 입양 사례, 납치 사건. 비슷한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한 여자는 30년 만에 가족을 찾았지만 트라우마로 자살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안 돼. 강해질 거야? 퇴근 후 나는 한강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었다. 민준아, 그녀는 내 딸이야. 소연의 필체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고 집안의 압박에 시달리며 믿었던 가정부에게 배신당한 그 밤, 나는 상상했다. 문이 열리고 아기가 사라진 빈 요람. 그녀의 비명. 그 소리가 내 귀에 울렸다. 집으로 돌아가니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나,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그녀의 눈빛에 죄책감이 스쳤다. 나는 일부러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날 밤 부엌에서 그녀가 울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는 TV 볼륨을 높였다. 그들의 불안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느껴보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다음 날 나는 DNA 테스트 결과를 받았다. 메일이 도착한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다. 열어보니 예상대로 박소연과의 친자 확인. 나는 프린트아웃을 쥐고 주먹을 쥐었다. 이제 증거가 완벽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돼. 논리적으로, 차갑게. 주말에 나는 혼자 여행을 떠났다. 부산으로. 기차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을 정리했다. 왜 그들은 나를 키웠을까? 단순한 죄책감. 아니, 이기심. 나를 통해 안정된 삶을 얻으려 했어. 어렸을 때, 너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라는 말에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다. 부산 바다를 보며 파도 소리에 속삭였다. 너희는 잃을 거야. 모든 걸. 돌아온 나는 행동했다. 먼저 은행에 가서 통장을 분리했다. 이제 독립할게요. 엄마가 전화로 물었다. 돈이 필요해? 아니요. 이제 제 돈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좋았어. 불편함을 느껴보게. 그리고 제보. 익명 계정으로 언론에 팁을 날렸다. 25년 전 실종아기, 현재 서울에 산다. 납치범 부모와 함께 기자가 물었다. 증거는? 편지와 DNA. 확인하세요. 그날 밤 첫 기사가 나왔다. 작은 온라인 뉴스. 하지만 그건 불시였다. 기사가 터진 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아빠가 신문을 펼치다 멈췄다. 이게 뭐야? 엄마는 부엌에서 접시를 떨어뜨렸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다. 나는 방에서 나와 차분히 말했다. 그 기사 읽어보세요. 나에 대한 거예요. 그들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미나, 내가. 왜? 당신들이 시작했으니까. 나는 편지와 DNA 결과를 테이블에 올렸다. 엄마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떻게 알았어? 누가? 편지 덕분이요. 그리고 제 피 덕분. 아빠가 벌떡 일어났다. 우린 사랑했어. 가난해서. 실수였어, 실수. 그 단어가 다시 칼처럼 꽂혔다. 실수로 사람 인생을 훔치셨어요. 제 인생을. 그날 밤 경찰이 왔다. 내 제보가 제대로 먹힌 모양이었다. 김민준 씨, 김영자 씨 불법 입양 혐의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엄마가 내 팔을 붙잡았다. 미나, 제발. 엄마야. 용서해.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엄마. 당신은 도둑이에요. 경찰이 그들을 데려갈 때 아빠의 눈빛이 무너지는 걸 봤다. 그 순간 쾌감이 밀려왔다. 복수의 첫맛.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재판 준비 기간, 나는 소연 엄마를 만났다. 제주행 비행기에서 긴장됐다. 그녀를 볼 때 어떤 감정이 들까? 공항에 도착하니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코트, 백발 섞인 머리.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안겼다. 따뜻함. 25년 만의 포옹. 엄마. 민박집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젊었을 때, 집안의 억압. 아빠는 정치인, 엄마는 명문가 딸, 미혼모라는 낙인이 무서웠어. 가정부 영자를 고용한 건 실수였다. 그날 내가 사라졌을 때 내 세상이 끝났어. 그녀의 눈물에 내 눈도 젖었다. 이제 왔어요. 늦었지만. 제주에서 보낸 나날은 치유였다. 바다 산책, 제주 흑돼지 구이 먹으며 웃음. 지은아, 복수 그만해.
그들은 벌 받았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들의 후회를 봐야 해요. 그게 제 치유예요. 소연 엄마는 한숨 쉬었다. 내 마음이 아프네. 서울로 돌아온 나는 재판을 지켜봤다. 법정에서 엄마 영자가 증언했다. 아이를 사랑했어요. 훔친 게 아니에요. 판사가 물었다. 증거는? DNA. 편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는 침묵했다. 판결 5년. 그들이 끌려갈 때 엄마가 나를 봤다. 미안해, 미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섰다. 그 후 삶은 변했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실종아기 복귀라는 기사 덕에 유명세.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자유로워요. 진짜 나를 찾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르다. 밤의 악몽. 그들의 울음소리. 복수는 승리지만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재판 후 나는 완전히 끊었다. 전화번호 바꾸고 SNS 차단.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감옥에서 편지가 왔다. 엄마의 글씨. 미나, 엄마는 매일 내 생각만 해. 용서해 줄 수 있니? 나는 찢었다. 용서. 그건 약함이다. 나는 강해져야 했다. 소연 엄마와의 삶은 달콤했다. 제주로 이사온 후 민박집을 도왔다. 손님 맞이, 방 청소. 지은아, 웃는 모습이 좋아. 그녀의 미소가 내 상처를 어루만졌다. 하지만 가끔 서울의 기억이 스쳤다. 어렸을 때 엄마가 빵 사준 가게. 아빠와 공원 산책. 그건 거짓이었지만 따뜻했다. 엄마, 그 사람들. 아직도 미워요. 소연이 물었다. 네, 하지만 덜해요. 회사에서 나는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성공적인 캠페인으로 보너스. 미나, 너 천재야. 동료의 칭찬에 웃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 성공, 그들의 덕. 아니, 내 거야. 그들이 훔친 걸 되찾은 거. 그러던 어느 날 익명의 전화. 김미나 씨. 당신 부모 형 집행 유예됐어요. 항소 성공.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어떻게? 변호사가 설명했다. 증거가 약하다고 봤대요. 감정적 호소가 먹혔어요. 그들은 풀려났다. 자유. 그럴 순 없어. 나는 분노로 떨었다. 복수의 불이 다시 타올랐다. 이번엔 더 깊게. 나는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 아빠의 도박빚, 엄마의 불륜 소문. 검색으로 확인했다. 아빠는 공장 닫히기 전 카지노에 빠졌다. 엄마는 소연 집 고용 전 다른 집에서 물건을 훔친 적 그걸 모은 자료를 그들의 이웃과 직장 동료에게 보냈다. 익명 메일. 김민준, 도박꾼. 김영자, 도둑. 소문이 퍼졌다. 아빠의 옛 동료가 연락 왔다. 민준이 그랬어? 믿기지 않아. 엄마의 시장 상인들, 영자씨, 진짜 그들의 평판이 추락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제주 바다에서 와인 한 잔 기울이며 이게 진짜 복수야. 한 달 후 그들이 다시 찾아왔다. 제주까지. 민박집 문 앞에서. 지은아. 아니, 미나. 제발 봐줘. 엄마의 얼굴은 늙고 주름이 깊었다. 아빠는 절뚝거렸다. 우린 다 잃었어.
집 팔고 친구들 사라졌어. 나는 소연 엄마를 막아 세웠다. 뭐 하러 왔어요? 빌러. 엄마가 무릎 꿇었다. 용서해.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눈물이 흘렀다. 진심. 모르겠어. 하지만 그 눈빛에 20년의 죄책감이 보였다. 아빠가 덧붙였다. 돈 때문에. 후회해. 매일 나는 차갑게 말했다. 후회. 그걸로 끝나요? 제 20년은? 그날 나는 그들을 쫓아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이 고통 끝날까? 소연 엄마가 안아주며 말했다. 지은아, 그만해. 내 마음이 상처받아. 그 후 나는 제주 생활에 몰두했다. 민박집을 키웠다. 온라인 마케팅으로 손님 증가. 박지은 씨, 잘 됐네요. 소연 엄마의 자랑에 웃었다. 하지만 밤에는 불면.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무릎 꿇은 엄마. 죽을 것 같아. 그 말 진짜일까? 어느 비 오는 날 옛 동료로부터 소식. 미나, 너네 부모. 자살 시도했대. 심장이 덜컥. 아빠가 약을 먹고 병원 실려갔다. 엄마가 붙잡혔다. 미나 탓이야. 우리 딸이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죄책감. 왜? 그들은 범죄자야.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소연 엄마에게 털어놨다. 엄마, 제가 너무 잔인했나요? 그녀는 차를 타주며 말했다. 지은아, 복수는 독이야. 내가 마시는 거, 그 말에 눈물이 났다. 25년 만에 눈물. 하지만 용서 못해요. 시간이 해줄 거야. 나는 서울로 갔다. 병원. 아빠의 병실. 창백한 얼굴, 호스피스처럼. 엄마가 곁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눈이 커졌다. 미나, 나는 다가갔다. 왜 그랬어요? 왜 자살? 아빠가 속삭였다. 너 없이 빈 껍데기야. 우리가 훔친 데가. 엄마가 울었다. 제발 가족으로 봐줘. 한 번만. 나는 침묵했다. 그들의 손을 잡았다. 따뜻함. 거짓의 따뜻함.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병원을 나서며 바람이 불었다. 복수 끝났나? 아니, 변했다. 이제 용서의 시작. 제주로 돌아와 나는 변화를 느꼈다. 민박집에서 손님과 웃고 소연 엄마와 요리. 하지만 가끔 서울의 아파트가 그리웠다. 그곳의 냄새, 김치찌개. 엄마, 그 사람들 만날까요? 소연이 고개 끄덕였다. 내 마음대로 해. 2달 후 나는 그들을 제주로 불렀다. 중재 상담. 변호사와 함께. 고소 취하할게요. 대신 진실을 말하세요. 그들은 털어놨다. 모든 걸 도박, 훔친 돈, 절망. 너를 사랑한 건 진짜야. 나는 들었다. 울었다. 알았어요. 하지만 가족은 아니에요. 그날 우리는 작별했다. 그들은 서울로, 나는 제주로. 연락은 끊었다. 하지만 마음속에 작은 문이 열렸다. 용서. 아니, 수용. 그들의 죄를 내 삶의 일부로. 이제 나는 자유다. 바다 앞에서 편지를 불태웠다. 제가 바람에 날아갔다. 끝났어. 하지만 정말
그 상처 영원할 텐데. 시간이 흘렀다. 제주 생활이 일상이 됐다. 민박집은 인기 많아 직원 고용까지. 소연 엄마와 함께 웃는 날이 늘었다. 지은아, 내가 있어서 살아의 그녀의 말에 가슴이 벅찼다. 진짜 가족. 피의 유대. 하지만 과거는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SNS에서 그들의 소식. 아빠는 작은 공장에서 일, 엄마는 시장 도우미. 평범하게 산다는 댓글. 그들은 회복 중이었다. 나처럼. 가끔 후회했다. 복수가 너무 세게 갔나? 그들의 자살 시도, 내 탓. 어느 가을, 서울 출장. 회사 컨퍼런스. 강남 호텔, 번화가. 우연히 마주쳤다. 엄마, 장바구니 들고 시장 지나갈 때 그녀의 백발, 구부정한 등 영자씨, 그녀가 돌아봤다. 지은아, 눈물이 고였다. 잘 지내, 나는 고개 끄덕였다. 네, 이 당신들은? 그렇게. 살아, 그녀의 미소가 떨렸다. 고마워. 살려줘서 살려줬다고? 나는 당황했다. 아니, 내가 용서 안 했어도 우리는 변했어. 내 덕에 그 말에 무언가 풀렸다. 가슴에 응어리. 카페에 앉아 이야기했다. 짧게. 아빠는 이제 도박 안 해. 나도. 반성에 나는 들었다. 좋아요. 건강하세요. 작별 인사.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따뜻함이 스쳤다. 옛날처럼. 제주로 돌아와 소연에게 말했다. 만났어요. 그 사람들, 그녀는 안아줬다. 잘했어. 내 선택이야.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다. 그들에게. 용서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보내지 않았다. 그냥 내 마음속에. 삶은 계속됐다. 연애 시작. 제주 청년, 바다 가이드. 지은아, 내 눈빛강에 그의 말에 웃었다. 강함, 복수에서 온 거. 겨울, 눈 오는 날 민박집 발코니에서 서울을 생각했다. 그 아파트, 이제 낯선 곳. 나는 누구? 이제 답이 있었다. 박지은. 모든 걸 겪은 나. 복수는 끝났다. 상처는 흉터로. 아름다운 흉터. 봄이 왔다. 제주 벚꽃 피는 길, 연인과 산책. 지은아, 내 과거 이야기 들려줘.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말했다. 편지, 납치, 복수. 그는 듣고 안았다. 강한 사람이야. 그 말에 눈물이 처음으로 약함을 느꼈다. 소연 엄마의 생일, 파티 열었다. 손님들, 웃음소리. 엄마, 사랑해. 그녀의 눈빛, 빛났다. 너도 그 순간 완전해졌다. 피의 가족. 하지만 갑자기 소식. 아빠의 죽음. 심장마비. 시장에서 쓰러졌다. 엄마의 전화. 미나. 아빠가 위나는 멈칫했다. 알았어요. 장례 갈게요. 서울 장례식장. 비 냄새. 엄마, 홀로 서 있었다. 왔어. 나는 안아줬다. 미안해요. 그녀의 오열. 아빠, 마지막에 내 이름 불렀어. 미나. 용서. 가슴이 찢어졌다. 알았어요. 갔어요. 장례 후, 우리는 이야기했다. 모든 걸 우린 잘못했어. 하지만 사랑했어. 나는 고개 끄덕였다.
나도. 느꼈어요, 작별. 건강하세요, 엄마. 너도, 딸. 제주로 돌아와, 울었다. 소연 엄마가 달랬다. 끝났어. 이제 쉬억 내 끝. 여름, 결혼 준비. 연인과 약속. 함께할게 삶의 새 챕터. 하지만 가끔 편지가 떠올랐다. 그 시작. 복수의 불 이제 쟤만 남음. 가을 결혼식. 제주바다 앞 소연 엄마, 눈물. 예뻐, 옛 엄마, 초대했다. 그녀 왔다. 축하해, 미소. 고마워, 그 눈빛, 화해. 신혼여행, 발리. 아니, 제주만. 여기서 충분해, 웃음. 아이 낳음. 딸, 이름, 하은. 엄마처럼 강하게 소연이 안고 옛 엄마가 봤다. 내 손녀, 눈물. 삶은 순환. 상처, 치유. 10년 후 하은 학교 보냄. 엄마, 사랑해, 나도. 소연 엄마, 늙음. 지은아, 고마워. 엄마가. 옛 엄마, 병, 방문. 미나, 후회 없어. 나도. 죽음. 장례. 울음. 안녕. 20년 후 하은, 대학. 엄마 이야기 들었어. 대단해 웃음. 나는 민박집 주인. 바다 보며. 편지, 잊음. 하지만 가끔 바람의 속삭임. 용서, 진짜였어? 늙음. 손녀 안음. 삶, 순환. 마지막 날, 편지 쓴, 모두 용서. 사랑. 바람의 날림. 자유. 당신은 용서할 수 있나?